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이민 첫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관 김흔이 아뢰기를 정희왕후의 상을 3년으로 정하셨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상제는 선왕이 정한 것인데 가볍게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신자의 정은 비록 무궁할지라도 성인이 그 경중을 참작하여 적중한 제도를 세워 만세의 법을 만들었는데 정희왕후의 공덕은 성하다고 이를만 하나 공덕으로서 가볍게 예문을 변경하여 3년상을 행하면 만세 후에 불행히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어 모후가 조정에 임하면 또한 반드시 이에 의하여 3년상을 행할 것입니다. 전일에 전교하시기를 후일에 만일 정희왕후와 같은 이가 있으면 마땅히 3년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후세의 조정에 임한 모후가 비록 정희왕후의 덕만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자가 어찌 감히 그 경중을 비교하여 정희왕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3년을 입지 아니하겠습니까? 요순 때에도 오히려 소인인 사흉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비록 성명의 세대라고 하더라도 소인이 아첨하는 뜻을 맞추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당나라 무후의 일은 말할 수 없으나 송나라 장헌 왕후가 조정에 임하자 종류를 세우고자 하고 또 곤면으로 태묘에 알련하고자 하여 여러 신하에게 묻기를 당나라 무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였는데 그때 대신 설교가 간하여 중재시켰으나 아첨하는 무리가 유씨가 7묘를 세우기를 청한 자가 있었으니 소인은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 이제 만약 3년상을 패단이 없다고 하여 행하면 후세의 모후가 비록 임금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또한 반드시 순종할 것이니 그 만료의 패단이 여기에 이르면 비록 착한 자라 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인 걸은 무후 때에 비록 어진 정성이라고 말하였으나 그때 가나에 그치게 하지 못하고 후일에 이르러서 취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김흔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신의 전일의 은유는 생각하기를 정의의 왕후의 공덕이 매우 커서 보답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다만 상대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신의 얕은 소견이 예경을 알지 못하여 이처럼 망령되게 의논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오래 있다가 말하기를 김은의 말이 옳다. 장헌의 왕후의 일은 나도 안다. 당나라 무후 때도 과연 상소가 있었으나 땅에 던지고 쓰지 아니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정희왕후의 성덕은 우리 동방에는 없었기 때문에 3년상을 정한 것인데 내가 어찌 사사로운 뜻으로 하는 것이겠는가. 대신의 은연도 사사로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9일에 패단이 있을지 여부는 비록 성인일지라도 미리 알 수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3년상을 입는 것이 반드시 뒤의 패단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였다. 대산 노공필이 아뢰기를 선왕이 제정한 예를 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희왕후의 공덕이 과연 성하기 때문에 3년을 의논해 정하였으나 이로써 예문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경동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종의 정성은 지극하나 내상의 3년은 예문에 실린 바가 아닌데 이제 선왕의 제도를 가볍게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모두 옳다. 송나라 고 태우는 어진데도 3년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3년상을 이미 의논해 정하였는데 이제 또 갑자기 고치면 불감이 없겠는가. 내가 장차 잘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김흔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그 적당함을 요하면 비록 10번 바꿔도 가하다고 하였으니 이제 비록 의논해 정하였을지라도 고치는 것이 불가하지 아니합니다. 살았으면 예로 섬기며 죽었으면 예로 장사하고 예로 제사하면 효자라고 이럴 만하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예절로서 하지 아니하면 비록 효도할지라도 옳지 못합니다. 문왕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관저, 인지의 화는 모두 후비의 덕인데 그 내조의궁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대를 더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후세의 무왕과 주공을 달효라고 일컬었으니 그렇다면 내상의 3년은 또한 효도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관 성숙은 아뢰기를 신이 홍문관의 상소를 보니 매우 적절합니다.
이제 만약 임조한 공으로서 3년을 정하면 후세의 신자가 어찌 그 경중을 논하여서 복을 입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냥하겠다 하였다. 무후의 일은 무후는 당나라 고종의 후인 척천무후로 고종이 죽은 뒤에 당 황실의 자손을 쫓아내어 죽이고 자신이 여주가 되어 신성 황제라 이끌었으며 국호도 당을 없애고 주라 하였으나 후에 재상 장간지 등에 의해 폐위되었다. 달효는 세상 사람이 효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극진한 효도를 말한다. 임조는 조정에 임하여 정사를 행합니다. 인지는 주나라 문왕의 후비의 덕이 자손 종족까지 선호한 까닭에 황후 황태우의 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 주남 인지 지장의 후비의 덕을 노래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일민 두번째 기사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영안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조관을 보내어 납향제의 향과 충문을 전하고 겸하여 민간의 질고를 묻게 하였으니 경은 내 뜻을 널리 펴서 자세히 찾아 묻고 일일이 기록해 붙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납향자는 나빌의 그 한 해 동안 지은 녹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던 제사이다.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추수감사님. 이민 세 번째 기사. 구산진 첨절제사 설순조가 글을 올려 벼슬을 사용하고 또 주진을 부산포에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선 심해가 의논하기를 부산, 개운 두 곳의 형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일찍이 그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이로 하여금 적당한지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윤호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홍웅은 의논하기를 진을 설치한 연역은 세조께서 이미 원급을 참작하고 경중을 살펴서 만든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한두 사람이 속여넣어서 갑자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설순조는 넓고 재주가 없다 하여 사직하니 돈독하게 권하여 힘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은희미 네 번째 기사 설순조에게 하사하기를 무릇 장이 된 자는 재주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고 고르지 아니한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더욱 진정하게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일민 다섯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교하기를 의주목사 허탁을 개차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권건의 아렘으로 인하여 허탁을 어질지 못함을 이조 병조에 물으니 아뢰기를 더근데 허탁은 성품이 부드럽다고 하니 잔피한 고울은 부드러운 것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동지이므로 백관이 반을 나누어 표리를 올리고 반은 경복궁에 나아가서 두 대비전에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장원서에서 매화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3년 안에 무릇 화초를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수반하는 종친, 재상 및 대간, 홍간을 불러 빈청에 술을 내려주게 하고 명하여 동지를 사운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한헌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일본국 장문주 적간관 태수 시전 등은 조신 정중은 본래
통신 수호의 정략이 없는데 이제 사자를 보내 내조하였으니 접대하는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그 사송 상관인 중, 견, 좌 등은 과혜리 양을 없애고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과혜리 양은 바다를 건너가는 데 필요한 양식 곧 외의 사자에게 지급하던 양식을 말한다. 성경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올향압의 중추, 이추, 양계 등 8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쳤다. 성경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요즘 정의왕후의 3년상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있기에 상냥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제 되풀이 생각하니 옛 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항상 지나치게 후원 패단이 있다고 하였으니 3년은 변할 수 없다 하였다. 왜 이리 꼬집해? 성경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임원조 조관 유생 가운데 글씨에 능한 자를 골라 달마다 글씨를 베껴 써서 아르게 하였는데 이때를 승문원에 전교하기를 글씨를 익히게 한 것은 옛사람의 필적과 방불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 조금도 상가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썼으니 비록 빠르고 익숙한 것 같으나 해체에 맞지 아니한다. 그것을 밝게 타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해체는 해서체이다. 성조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6일 얼산 첫 번째 기사 사은사 김관과 구겸이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국 조정의 일을 묻고자 하니 요즘 감기로 인하여 eng견하지 못하니 승정원에서 물어보고 아뢰라 하였다. 김관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모두 문견 사건에 실려 있으니 다만 소왕자가 변경을 침범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통 황제가 오랑캐에게 붙잡혀서 오랑캐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아들을 낳아서 소왕자라고 이러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연계의 땅을 다툰다고 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6일 어리사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의주 목사 이병정에게 나초진 자급을 도로 주게 하였다. 이 먼저 이병정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외적을 추격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 자급을 낮췄는데 이때 이르러 도로 준 것이다. 성조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6일 어리사 세 번째 기사 이병정을 가선대부 행의주 목사로 이수치를 통정대부 여주 목사로 변극곤을 통정대부 관계부사로 삼았다. 성조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전환 김헌이 어버이를 뵈려고 말미를 성하니 전교하기를 경영관이 귀건하는데 말을 주는 예가 없는가? 김헌의 아비 김우치는 나이 어릴 때 사부이다. 술 10병을 하사하고 또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음식물을 갖춰주게 하라 하였다. 김우치는 이때 통진현갑으로 있었다. 성조시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봉상시 정 김수손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윤계겸의 시호에서 위의 글자를 고치기를 명하셨는데 신등이 시호를 의논할 때 그 행장에 기인하고 들은 바를 참작하여 이미 그 시호를 정하였으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행장에 어찌 굳세고 사납다는 말이 있었는가? 어떤 시법이 너그러움이 적은 것으로서 위의 글자를 해석하였는가 하였다. 김수손 등이 아뢰기를 행장의 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지적하여 용서하는 바가 없고 구세고 과단함이 좋기 이룩한다라고 하는 등의 말이 있고 시법에도 이르기를 사나우면 너그러움이 적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시호를 의논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행장의 말을 가지고 굳세고 사납다고 제적할 수 없다. 시호의 의논에 이르기를 천성이 너그러움이 적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가? 윤계겸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험이 되는 것일 뿐 나란 일에 부지런함은 윤계겸과 같은 이가 없었다. 또 시법에 이르기를 사나우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은 행한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천성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은 오로지 성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대들이 어찌 사사로운 마음을 가졌겠는가. 진실로 이는 공론이나 시호라는 것은 후세를 권하고 힘쓰게 하는 것인데 이제 만약 이로써 시호를 더하면 뒷사람을 권할 바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나여 성지들에게 묻기를 사나우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과 찬성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은 뜻이 같은가 다른가 하니 승지 김종직과 성근이 아뢰기를 사나우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은 정사를 가리킨 말이고 천성이 너그러움이 적다는 것은 성품을 가리킨 말인데 그 출처는 비록 같지 아니하나 천성이 너그러움이 적은 자는 정사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사나우니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행장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의 현적을 적은 글이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18일 성미 첫 번째 기사 봉상시 정 김수손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성품이 너그러우면 그 행한 일도 너그럽고 성품이 사나우면 그 행하는 일도 사나운데 윤계금은 일찍이 대사원, 형주판사, 양도, 관찰사가 되어 모두 직무에 부지런하였고도 사람됨이 총명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인 이하는 반드시 치우치는 곳이 있고 오직 성인만 중화의 덕이 있기 때문에 공자의 덕을 이끌 길을 온순하되 엄하시며 위험이 있으시되 사납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였으니 만약 윤계겸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으면서 능히 너그러우면 이는 진실로 성인인데 윤계겸이 비록 어질지라도 어찌 능히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등이 사납고 굳세며 과단한 것을 위라고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을 이룬 것을 양이라 하며 벼슬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 한다고 한 것은 윤계겸의 실상을 여기에 다한 것이니 신등은 고쳐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윤계겸이 비록 총명광과함이 있을지라도 만약 치우친 곳이 있으면 시호의 의논에 마땅히 자세하게 말할 것인데 이제 함께 씻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김수손 등이 아뢰기를 시호의 의논에 이르기를 천성이 너그러움이 적다고 한 것은 이것이 진실로 윤계겸이 치우친 곳입니다. 시호라는 것은 실덕을 기록하고 권계를 드리우는 것인데 윤계겸의 실덕이 이 시호에 불과한데도 이제 만약 고치면 신은 또한 시법이 가벼워질까 두렵습니다. 만약 시호의 의논이 극진하지 못하면 신등은 청컨대 시호의 의논을 고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위자를 고치지 말고 시호의 의논을 고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18일은 정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이명숭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득근데 선왕이 상기를 제정하는 데에 위로는 하늘에서 형상을 취하고 중간에는 사람에게 법칙을 취하며 아래로는 땅에서 법을 취하였는데 3년을 융으로 하고 기년을 과 9월을 간으로 하며 소공과 시를 쇠로 하였는데 경중을 참작하여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대경을 정하여 후세를 드리워 보인 듯이 지극하고 극진합니다. 이제 정의왕후의 상에 여러 신하의 기념복이 가볍다고 하여 3년상 제정하였으니 신등은 예경에 맞지 아니함으로써 2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정의왕후께서는 나라가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를 당하여 성상의 몸을 도와서 공은 종사를 보존하고 덕은 백성에게 베풀어졌으니 여러 신하가 비록 3년을 입을지라도 오히려 좋기 공덕을 만분의 1을 보답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기념복을 입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왕의 예는 지나치는 자에게는 구부려서 나아가게 하고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발돋움하여 미치게 하였으니 털건 많지라도 그 사이에 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령 말하기를 더할 수 없는 공덕을 위하여 더할 수 없는 예를 마땅히 더한다고 하면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기에 이르기를 나라에는 2 임금이 없고 집에는 2 어른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신하가 이미 대왕을 위하여 3년상을 입었는데 또 왕후를 위하여 3년을 입으면 나라에 2 어른이 있고 2 임금이 있고 집안에 2 어른이 있는 것이니 그 흐름의 패단은 장차 반드시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신등이 힘써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또 오진 사람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죽어서 섬기기를 살아서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정희왕후가 세상에 계실 때에 물어 시행하는 바를 모두 예법에 따라서 천만세 모후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비록 하늘에 계시는 영이라도 예가 아닌 복으로서 대왕에 비기고자 하지 아니하실 것은 명백합니다. 어찌 전하께서 죽어서 섬기기를 살아서 섬기는 것처럼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임금은 위에서 3년의 복을 입고 여러 시간을 아래에서 기년의 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옳겠습니까? 이는 자목 군신 상하가 스스로 등세가 되어 문란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날의 예를 제정한 주공, 공자 같은 성인이 도리어 지금 의논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생각하지 못하심이 심하십니까? 전자의 상제에 의논할 때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마땅히 기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3년을 행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이제 3년을 행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3년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하여 앞뒤의 의논이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됩니까? 주장하는 의논이 근거가 없어 기름처럼 부드럽고 가죽처럼 부드러워서 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으니 대신이 바른 도로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닐 듯합니다.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 되는 벼슬이므로 모든 일은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물을 것이며 그 어렵고 쉬움을 물을 수 없는데 어찌 이를 이미 시행하여 다시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게 여겨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바르게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대간이 논박하지 아니하는데 신등이 홀로 말하는 것은 감히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왕의 예는 사사로운 뜻으로서 가볍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당시에 행하여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선왕의 예를 가볍게 바꾼 잘못을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후일의 폐단이 구제할 수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군자는 예로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정승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신등은 논사의 벼슬에 있어 예에 어긋난 일을 보고 침묵을 지킬 수 없어 감히 천위를 범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예는 건도로 없앨 수 없는데 받고 적당함에 따르면 어찌 불가한 바가 있겠는가 하였다. 왜 이래 고집?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숙에 아뢰기를 정희왕후의 상제에 대하여 정교에 이르기를 마땅히 상냥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성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3년으로 제도를 정하 이미 승정원에 전하였는데 그대들이 미처 듣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시간관 정성근이 아뢰기를 만약 공덕이 많고 적음으로써 그 상태를 낮추고 올리면 선왕이 제정한 예가 크게 무너져서 후일의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정성근이 또 아뢰기를 동짓날 종제와 대간에게 수를 내려주고 또 그의 제목을 정하여 시를 짓도록 명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면서 시를 지어 희롱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시를 짓는 것은 희롱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잘못된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정승은이 경련에서 동짓날 시를 지은 것을 가지고 상중에 희롱한 일이라고 말하니 이 말이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희롱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승은의 말과 같다면 지금의 월과 제술과 세화 축역 등의 일은 모두 또한 희롱하는 일이라고 하여 폐할 것인가? 서경에 이르기를 그대들은 면전에서만 따르고 물러가서는 뒷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정성근이 만약 시를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즉시 논하여 고집해야 할 것인데 예의에 따라서 시를 짓고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말하는 이 말과 더불어 상반되지 아니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정성근이 즉시 논개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와서 말이 있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월과 등의 일은 어찌 폐할 수 있겠습니까? 선왕조에서는 기념과 관사 등의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만약 시를 짓는 것을 가지고 희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등도 시종에 참여하였는데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승지의 말을 들으니 바로 내 마음과 합하다. 다만 이를 행하는 즈음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비난함이 있으면 마음 편치 못하다. 세화축역은 비록 음사를 물리치기 위한 일이나 역시 희롱에 가까운 것인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세화축역은 해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승건을 불러 묻게 하니 정승건이 아뢰기를 소국 마음으로는 비록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깨달을 편이 없었고 성질을 받음에 미쳐서 감히 마음대로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를 지어 올린 것입니다. 세화, 축역 등의 일은 본래 맡은 곳이 있으니 제목을 정하여 시를 짓기를 명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그때 곧 깨달하지 아니한 것은 신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는 시종하는 신하로서 임금이 지나친 일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간할 것이며 지나친 일이 아니면 덜 추어내어 말할 필요가 없다. 또 면전에서만 따르고 뒷말하는 것으로서 그대를 허물하면 어찌 죄줄 말이 없음을 건심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허물하지 않겠으니 그대는 알고 있도록 하라 하였다. 월과 제수는 달마다 문신들이 글을 짓는 것이고 새와 축, 역은 설날에 그림을 그려서 역기를 쫓는 행사이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관들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정의왕후의 상제를 처음에 예경에 의하여 기년으로 정하였는데 이어서 공덕의 성함으로 특별히 3년으로 돌아있으니 신등은 예의 어긋남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이는 상제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후한대에 지나치기 때문에 감히 다시 의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홍문관에서 신등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하니 신등은 지식이 짧고 생각이 얕아서 후세의 폐단을 일으키실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감히 사직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한나라 문제는 밝은 임금인데 후세에서 단상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였다. 내가 비록 덕이 박하나 경등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무 후하게 하는 패단이 있다고 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호문관에서는 예경에 의하여 말하니 저들도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호문관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전향 별감으로 경상도에 가는 병조 좌랑 목철경, 전라도에 가는 예조 정랑 박철윤, 영안도에 가는 예빈시 첨정 최옥순, 평안도에 가는 의빈부 경력 이의가 사조하였다.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도내 여러 고을에 민간의 질고를 조사해 묻고 지나가는 여러 고을 수령의 불법한 일을 아울러 검거한다. 1. 고을 수령의 여러 고을의 수령은 접대하지 아니한다. 1. 향을 전한 뒤에는 문패 경차관으로 징호한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0일 기호 두 번째 기사. 헌문가 부수찬 김수동이 와서 복명하였는데 장헌관리의 두곡의 부정과 아마를 더 기를 것을 아뢰고 인하여 아뢰기를 본부의 불법 문서를 수색해서 찾았는데 고을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하니 사무에 명하여 김수동을 국문하게 하였다. 두곡은 곡식을 되는 말과 휘를 말한다. 선현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0일에는 기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무릇 재상을 모아서 이를 의논하는데 단지 해당 승지만 가지고 가서 참여하고 도승지는 참여하지 아니하니 도승지는 한 원의 일을 모두 다스리는데 구습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하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도승지도 참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절사 성현이 와서 아뢰기를 수리도감에 쓰는 제목을 본도 백성들로 하여금 베게 하였는데 군자 강감의 수보하는 제목도 본도로 하여금 환역하게 하니 일시 함께 일을 하면 인력이 부족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감은 3년을 기다려서 수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제주에게 물어보라 하니 청성부원군 심해 호조 판서 어세공이 와서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갑진년 가을에 제목을 모아 을사년 봄에 역사시키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올량압 유네이야 등 2사람과 알타리 김창거 등 8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처음에 반송사 노사 신이 아뢰기를 신이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과 더불어 의주의 성 쌓는 데 있어 돌을 뜨는 편의를 가서 살피니 의주 압록강 서쪽 마산리 등지는 구룡연대와의 거리가 10여리이고 또 잡습이 많으므로 여기서 돌을 뜨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장장지대 및 성문을 쌓는데 소용되는 돌이 매우 많은데 반드시 철물을 같이 준비해야 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쇠가 나는 곳과 선군 200여 명을 뽑아 보내고 수령은 시켜서 출연의 일을 감독하게 하여 본 고을에 수정하고 수량을 갖춰 개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성형과 황해도 관찰사 박계승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곡성군 이금손이 온정에 목욕한다고 수고한 뒤에 즉시 배사하지 아니하고는 드디어 잡된 무리를 끌어들여 풍악을 울리면서 야외에서 술을 마셨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거짓병을 이끌고 휴가를 받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신을 거두어 후례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금순의 죄는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사한 형상이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례 비추어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금손이 범한 바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휴가를 받고는 배사하지 아니하였고 병을 이끌고는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술을 거만한 때를 당하여 마음대로 마시고 방자하게 놀았고 문비하는 즈음에는 당하여 종을 숨기고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하나 불복하면 어떻게 이로써 종친을 형문하겠습니까? 단지 배사하지 아니한 죄만 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죄상을 유례 비춘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범한 바는 종부시에서 아린 바로 보면 간사하고 고지됨이 많이 있으니 유례 비추어 주의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고신을 거두기를 명하였다. 수고는 휴가를 받습니다. 문비는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심문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6일 얼묘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서리가 내려 눈같이 엉기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6일 얼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제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뜻은 일찍이 이미 하유하였는데 곧 중외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를 첨가하되 전의 의논에 의하여 급속히 치문하게 하여 내가 어진이를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치문은 급하게 아뢰니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주서 한림 내관을 여러 군영에 나누어 보내어 난장을 살펴보고 겸하여 질고를 묻게 하였다. 군영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려 군사로서 거처하는 자가 없으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소홀히 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서 군영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하고는 군사가 머물지 아니하는 것을 꾸짖기 때문에 허물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망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자모재상이 임금의 마음을 본받는 뜻이 없으니 사무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라 하였는데 병조판서 이 걱정이 와싸르기를 전에는 군영에 잔판 난장이 없이 군사가 항상 거쳐 하였는데 세조조에 비로소 잔판 난장을 설치하였으나 군사들이 사사로이 사는데 변하여 군영에 있지 아니합니다. 신등이 감히 근거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장판 난장은 늘반지로 둘러 막은 울타리를 말한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추첨하여 홍문관 교리 민사건을 진잠에 수찬 박문관을 창송에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적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안침이 와서 복명하였는데 곤양 군수 오상이 환자곡을 함부로 주고 공무를 함부로 거두며 인리의 역을 면제하고서 면포를 받아들이고 도첩이 없는 중을 출세하지 아니하는 등의 일을 아뢰니 문패 경찰관 목철경에게 명을 국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조 14년 11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서거정의 시고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대내에 들여오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곧 취하여 아랬는데 모두 30권이었다. 시고는 시의 초고를 말한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서거정에게 묻기를 내가 경의 초고를 보니 이르기를 문종께서 세자로 계실 때 희우정에 거동하여 근신에게 동정귤 한 쟁반을 하사고 이날 시를 써서 보이셨는데 신이 보배로 삼아 아껴서 간직한다라고 했는데 어서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귤 쟁반에 우연히 쓴 것을 모사해서 간직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했는데 서거정이 아뢰기를 그때 과연 동정귤 한 쟁반이 집현전 여러 유신들에게 나왔는데 반면에 어서로 쓰기를 향나무는 코에만 마땅하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만 마땅하다. 가장 좋아하는 동정귤은 코에 향기롭고 입에도 달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덕이 이 신한을 보고 납지에 모사하여 정차 도를 만들어 고세의 길이 전하라고 하였었는데 신이 그때 계급이 낮아 응제만 하였을 뿐 마침내 어느 곳에 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응제한 날은 모두 죽고 오직 신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신은 초고의 신뢰가 있다. 내가 필적을 보고자 하여 물은 것이다 하였다. 이 우정은 서교에 있던 한 정자의 이름이다. 세종실록 7년 1425년 5월 13일 조에 임금 세종이 서교에 거둥하였을 때 밀보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헌연한 기쁜 빛을 띠고 정자 위에 올라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마침 큰 비가 쫙쫙 내려서 잠깐 사이에 사방들에 물이 흡족하니 임금이 매우 기뻐서 그 정자의 이름을 희우정이라고 지었다 하였다. 이 정자는 처음에 효령대군의 소유였으나 뒤에 월산대군의 소유가 돼 이름이 망원정으로 바뀌었다. 신하는 임금의 글이다. 응제는 시에 화운한 것이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승정원은 단지 명령을 출납할 뿐이며 비록 재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아니면 만나서 접견할 수 없는데 내관 송창은 사옹원의 공서로이 풍족하지 못하다 하여 승정원에 신소하였다. 경들이 이미 접견하고 또 즉시 농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송창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신경 등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승제들이 아뢰기를 송창이 술에 취하여 와서 말하였는데 신등이 원 안에서 살피는 바가 아닌 까닭으로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때 곧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신등이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인하여 어서를 내리기를 승정원에서는 왕명을 출납하니 정직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바로 그 직분에 맞는 것이며 진실로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려서 남의 공격하는 바가 될 수 없다. 내가 깊은 곳에 있어 어찌 간사하고 거짓됨을 알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귀와 눈이 되어 잘못된 정사를 돕고 보태어야 할 것인데
내관이 법을 범한 것을 그대들이 그 옳지 못함을 알면서 이는 중인이라고 하여 용서하고 아뢰지 아니하니 이는 사사로움이요 공부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제부터는 무릇 도리가 아닌 것은 하나하나 아뢰어 나의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성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신이 수임에 있으면서 능히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신이 죄가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도성제의 말이 옳다. 승정원은 고금의 다름이 있지 아니하다.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승정원의 일이 잘되고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승정원의 일이 잘못되는 것이니 그대들은 더욱 마땅히 조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8일 장사 네번째 기사 문양군 유지가 승정원에 나아가 윤귀산, 이수와 이찜, 이정문 네 사람을 추천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8일 장사 다섯번째 기사 예성군 어유소와 병주 예조의 관원을 불러 영안도 성저의 야인이 창암리에서 도망한 사람을 수여한 한 공로의 등급을 의논하게 하니 어유소 등이 마다 롱계 등 13사람을 우등으로 삼아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논상의 절차는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9일 무옹 첫번째 기사 알타리의 증주 마모 다치 등 8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29일 무옹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지좌 오원 차량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사제관 부정 안호가 전 동지중추부사 하우명의 효행이 특이함을 첨가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일 경신 세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민사건이 와서 복명하였는데 진잠현감 권위가 환자를 지나치게 거둔 것을 적발하여 아뢰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3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정조사 이계손이 치게 하기를 신등이 요동에 이르러 들으니 달자가 대동성을 포위하였었는데 이제는 이미 군사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한데 얼음이 풀린 뒤에 다시 요동 등지를 침범하면 신등의 돌아오는 길이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데 군사 말이 여의고 약하여 적을 막을 자가 없을 듯합니다. 청컨대 무략이 있는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여 호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여기에 의가히 아뢰기를 달자가 비록 대동성을 포위하였다고 하나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없고 내년 봄에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며 또 장차 장성을 쌓으려 하고 있으므로 의주의 백성을 휴식시키지 아니할 수 없으니 정조사 영봉군을 별도로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삼위의 야인은 비록 이미 기순하였다고 하나 부근에 있는 달자가 몰래 나타날 위치도 없지 아니하다. 장성을 쌓는 것은 늦출 수 있으나 정조사의 청은 따르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데 먼저 인심을 소요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이제 듣건대 달자가 중국 대동진을 포위하고 광령 요동을 취하려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하니 그 뜻이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저들과 멀리 막혔으나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의논하는 자가 우리에게 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이다. 평안도 황해도 두 도는 조잔함으로 조종조에 비록 백성을 옮겨서 채웠으나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살아있는 자가 얼마 없으니 명년에 만약 풍년이 들면 남쪽 백성을 옮겨서 살도록 하고자 한다. 그것을 병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되 다만 인심을 소유스럽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병조판서 이극정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는 나라의 서문인데 조종주에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으나 사망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이제 백성을 옮겨서 채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백성을 갑자기 들어가 살게 하면 반드시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하삼도의 공사천을 숨기고 부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제 공사천을 혹시 2명 이상 여러 해 동안 부리는 자로서 공신, 의친을 물론하고 산품위에는 모두 들어가서 살게 하며 또 삼류의 죄를 범한 자도 옮기면 몇 해 안에 2, 3천 호에 이를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는 실로 중한 일이니 영도령 이상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청선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은 노사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범죄한 자를 점처로 들어가 살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일시에 옮기고자 하면 세조조의 평민을 들어가 살게 하였던 절몽이 상세하고 극진한 이 예의에 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공사천을 숨기고 부리는 자가 과연 있으나 만약 추세하고자 하면 소요스러울 뿐만 아니라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원의 일은 헤아릴 수 없으나 서북지방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들어가서 살 계책을 내가 거행하고자 하나 다만 흉년으로 인하여 결단하지 못한다. 그러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작은 해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세조조의 입거 절목을 이제 거행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삼류는 세 등급의 유형 2000리, 2500리, 3000리 세 유형을 말한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화이정 윤필상이 서게하기를 신이 삼가 성질을 살피건대 어진이를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어진 신하의 말을 듣기를 더욱 간절히 하시니 신은 기뻐서 하려하는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태사의 자리에 있으므로 어진이를 올리고 의지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저의 직책인데 신이 용렬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지 못하니 단지 자리나 채우고 녹만 먹으면서 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길도 넓으니 살림에 등용되지 못한 선비는 신의 생각에 없을 듯합니다. 삼가보건대 순천구수 조숙기는 논모의 자질을 겸하였고 너그럽고 용맹함을 갖추어 가졌으며 무릇이 있으면 위험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뜻있는 선비라고 이를 만합니다. 장수를 맡을 만하나 다만 지금은 계급이 매우 낮고 나이도 많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면 마땅히 뽑아서 시험할 것이나 나이가 이미 늙었으니 재주가 있다고 한들 어찌 펴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필상이 조숙기를 가지고 조금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논무의 자질을 겸하고 너그럽고 용맹함을 갖추어 가졌다고 한 것은 3대 이상의 인물에서 구해보더라도 많지 아니하는데 윤필상이 조숙기를 여기에 해당시켰으니 어찌 지나치지 아니한가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남대문 안 행랑에 불이 나서 12여간에 연소되었다. 남대문 불이 많이 난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수은의 백성 안자이가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이 허황되고 바르지 못하였으며 하면에는 봉고의 관노비 가운데 역역이 번거롭고 중함으로 인하여 유망한 자의 이름을 나란히 썼다. 전교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모두 실상이 없으나 유미는 간혹 있을 것이니 주소 신건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정인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6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알타리의 중추 마참리 등 7명과 여진의 도만호 박단용아 등 8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6일 얼추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건주의 달한의 그 아들
포다라의 입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동련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장순 한명의 연필상 홍흥 윤호가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다지합이 달한의 친아들로서 내조하였으므로 얘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모두 달한의 아들인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추종을 줄여서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달한은 단지 빈 종이에 인장을 찍어 보냈을 뿐이며 그 이름 외에는 지금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믿을 수는 없다. 만약 모두 달란의 아들이라고 하여 모두 입주하게 한다면 달란의 아들이 많아서 7, 8명이나 되는데도 모두 입주하게 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변장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정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6일 얼중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줄도사 정난종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달한이 그 아들 포다라를 보내어 입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미 자세히 알았다. 뒤에 만약 오거든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서늘의 다지합은 그 아비 달한이 귀순하겠다는 뜻으로서 와서 고하였기 때문에 내조하기를 허락하여 관대를 넉넉하게 하고 유서까지 주어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요즘 동료대가 오면서 요새 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지압을 후하게 대접한 일로 살해하지 아니하고 인장을 찍은 빈종이만 전하였으니 중간에 거짓을 꾸민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나라에 일이 많아 감히 아뢰지 못한다 라고 이처럼 위로하고 타일러서 돌려보내어 불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관대는 태평관, 동평관, 북평관에서의 접대를 통틀어 말하는데 여기는 여진족의 사신을 접대하던 북평관을 말한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 5번째 기사 병주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우순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포작인들이 제주에 와서 전라도 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몰래 도둑질을 하니 그 조짐이 염려스러우나 다만 현재 드러난 주상이 없으므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록 본토로 쇄환시키고자 하나 반드시 생업에 안주하지 못할 것이니 차근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 만호로 하여금 선척에 자호로 표를 붙이고 바다에 나갈 때는 노인을 주도록 하되 만일 노인이 없거나 혹은 표가 없는 배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하면 해적으로 논하여 중한법으로 처치하도록 하소서. 사는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인구를 뽑아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여서 선하여 아뢰게 하되 만약 수령이나 만호가 능히 어루만져 위로하지 못하여서 흩어져 떠나게 하면 청군대 전추의 때에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보자기는 포를 떠서 말리는 사람이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7일은 병인 첫 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이 전교를 받아 비궁 당기를 지어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주역 건규의 6기에 이르기를 왕신이 고생하며 애쓰면 비궁지고라고 한 귀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비궁이란 임금만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릇 우리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비궁의 뜻을 아는 자인가 시험삼아 논해보겠다. 삼궁은 위로는 태계를 본받고 아래로는 정상을 취하여 백관을 위에 자리하고 모두 바라보는 지위에 있으면서 높은 관면을 쓰고 맑은 낭묘에 앉아 우뚝하게 나라의 주축들이 되었으니 밝음이 인물의 시기와 같아야 하는데 임금을 돕는 직책과 천재의 섭리를 논하는 도를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임금의 직책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도우며 임금의 계책이 밝지 못하면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리고 도유하면서 어떻게 임금의 정치를 드러날릴 것이며 훌륭한 술책과 계획을 어떻게 고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화육을 도와서 만물을 양육하고 천견을 두려워하여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한마디 말로서 임금을 깨우치기를 생각하고 100가지 꾀로서 임금에게 요구하지 말며 약석의 말로 진술하기를 생각하고 짐독으로서 미혹하지 말며 이를 도모하고 계책을 세우되 성심으로 공도를 펴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여 미처의 사람을 거느리되 대체에 근본을 두고 세무를 간략하게 하면 비궁의 뜻에 거의 가까울 것이다.
만약 혹시 지위가 극진하면 공명이 좋게 그 마음을 더럽히고 노기 후하면 부귀가 좋게 그 뜻을 방탕하게 하며 권세를 오로지 하고자 하고 재물을 탐하고자 하니 위태로워도 부축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붙잡지 아니한다. 또한 일에 임하여 과단성이 없고 세상과 더불어 부침하면서 베옷을 입고서 검소하다는 이름을 낚으며 아주로 재리를 꾀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녹이나 먹는다는 비평을 받거나 복속하였다는 비난을 초래하게 되면 비궁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공은 교화를 넓히고 육경은 직무를 나누었다. 그리고 여러 대부와 모든 신하는 지위가 높고 녹이 중하니 임무를 오로지 해야 하고 따라서 책임도 크다. 만나기 어려운 때를 만나고 행할 만한 시기를 만났으니 마땅히 공경되고 정성스럽게 받들어 도울 것은 어떤 도이며 성의껏 인도하여 도울 것은 무슨 계책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제자기는 연색하기를 생각하고 어지르고 준수한 제주는 추천해 뽑아 쓰기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형벌을 그만둘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백성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며 전쟁을 어떻게 막고 토지를 어떻게 넓힐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계책을 의논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는 데는 말에 경중이 있어야 하며 나라를 위하고 집을 잊으며 공을 위하고 사를 잊어야 한다. 몸소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맡아 충신 전리로서 스스로 힘쓰기를 생각하고 성패 이둔으로서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아니하며 일찍이 일어나고 밤늦게 잠잠해서 몸을 바쳐 수고로움을 다하면 비궁의 뜻에 거의 가까울 것이다. 혹시 여러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물어가면서 벼슬 얻기를 근심하고 벼슬 잃은 것을 걱정하며 임금의 은총에 의뢰하여 권세를 튼튼하게 하며 벼슬을 도둑질하고 어진 일을 방해하며 조정에 있어서는 큰 전리가 없고 세상에서는 거짓 이름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오활하고 무능하면서 자기를 옳다고 고집하거나 정치를 방해하고 관직을 완수하지 못하며 목매하여 족함을 알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앉아서 녹만 먹는다는 풍자가 일어날 것이니 비궁이라고 이르는 것이 가하겠는가. 임금이 신하를 총애하고 믿기로는 근심하는 자가 없고 신하가 임금에게 친근하기로는 근심하는 자가 없다. 대저 근신은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형요를 홀로 맡음으로 천안을 지척에 뱉고 구중이 매우 가까우니 법어가 정령하심을 듣고 중동을 자주 굴리심을 보면서 귀와 눈처럼 임금의 총명을 통달하고 목구멍과 혀처럼 임금의 명령을 대신한다. 추기는 비밀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납은 진실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짐작하여 아뢰고 조용하게 헌체하여야 한다. 위의 은혜가 혹시 막힘이 있으면 인도에 펴서 은혜에 젖게 하기를 생각하고 아래의 사정이 막힘이 있으면 진술하여 통달하게 해야 한다. 하전 위에서 의견을 토론하여 유악 가운데 계책을 세워 위에서는 지나친 일이 없고 아래에서는 숨기려는 마음이 없어 정성스럽고 결백한 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더 날리기를 오직 삼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비궁이라고 하더라도 가하다. 만약 혹시 임금이 기뻐하고 노여함을 엿보고 임금의 얼굴빛에 마주 교묘한 생각을 꾸면서 기쁘게 하거나 괴이한 꾀를 써서 비위를 맞추며 야기되는 충성된 말은 임금의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사하게 꾸미는 말은 비단처럼 매끄러우며 고든 말을 아래다가는 면직을 당하고 아침을 바치는 것이 풍속을 이루면 비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대간이라는 것은 조정의 공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임금은 구중의 높은 곳에 있고 억만 사람의 위에 있으므로 그 높음을 해와 달에 비교할 것이 아니며 그 위엄은 천둥과 벼락에 비할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천안에 한가하고 용린을 거스리는 것은 오직 대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며 건문을 밀어 열고 옥지에서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일도 오직 대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의 좌우에 서서 임금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어 임금이 옳다고 하면 대간은 옳지 않다고 하며 임금이 옳지 않다고 하면 대간은 옳다고 하여 위엄을 무릅쓰고 범하면서 피하지 아니하며 강경하여 굽히지 아니하며 비록 머리가 부서질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형벌을 피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옷자락을 잡고 간할 일을 되풀이할 수 있으니 난함이 부러지는 일만 어찌 홀로 아름답겠는가. 이런 경우는 비록 비궁이라고 하더라도 가하다. 대간다운 면모를 가졌더라도 마음이 대간답지 못하거나 대간다운 말을
하면서 행동은 대간답지 못하여 임금 앞에서 밝게 다투고 드러내어 간하여 그 책임을 메꾸고는 남몰래 이세 가운데에 뜻을 옮겨 그 욕심을 이룬다. 의논은 흉한 사정에서 나오고 봉박은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라 나오며 이를 만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입을 봉한 금인과 같고 이를 의논은 하다 부족하면 입을 닫기를 촉초와 같이 한다. 또 이를 논할 줄 알면서 대체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논할 줄 알면서 장단을 알지 못하며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며 주제 넘고 자질구레하다. 그리하여 위로는 임금이 듣고 보는 것을 번거롭게 하고 아래로는 조정해서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한다. 그래서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간사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또다시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그렇다면 비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대서동관이 밝게 벼슬 자리에 있고 화목하게 반열에 늘어서 있어 문과 물을 아우러서서 각각 소장을 다하며 크고 작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량에 맞추어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재주를 지니고 기예를 가진 탁월하고 절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고 성하게 일어나서 좋은 계책을 펼치고 능한 재주를 발전시켜 평소의 뜻을 행하고 마음에 품은 포부를 펴서 힘을 다하고 바늘에 나아가 다스림을 돕고 교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공의 뜻에 거의 가까울 것이다. 만약 혹시 요행으로 벼슬에 나가서 세태를 엿보고 권문 세가에게 권세가 대단할 때는 아부하고 권세가 식으면 배반하며 비록 권문을 돌며 딱따기를 치는 작은 벼슬이라도 얻으며 기뻐하고 이르면 노여워하며 분경을 출신하는 지름길로 삼고 뇌물을 승진하는 계단으로 삼으면서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고 어두워서 아는 바가 없으면 비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우서에서 국원을 임명한 것과 상서의 이훈에서 벼슬에 있는 이에게 경계하는 것과 주관에서 벼슬을 나눈 것은 모두 안팎의 여러 벼슬을 종합하여 말한 것이다. 위에서는 이로써 가르쳐 지도하고자 하고 아래에서는 이로써 서로 경계하고 깨우치면 위와 아래의 사이에 권하고 경계함이 깊고 간절하여 후세에서는 능히 이를 따를 바가 못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 우칭은 대루 원기를 지으면서 재상만 경계하고 여러 관료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는가? 선정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운 것은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부지런하여 이미 체득해 행하시지만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아니하면 여러 신하 가운데 아는 자가 드물다. 진실로 능히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면 비공의 뜻을 알 것이다. 비공의 뜻을 알면 신하의 직분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를 써서 벼슬이 있는 자를 경계하고 인하여 스스로 경계하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명하여 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다.